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크레인 등 양중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고스란히 건설에서 다시 배운다라고 했었죠. 이 양중기도 별표 3개, 작업형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양중기가 뭔가 한번 볼게요. 양중기란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사람 등을 운반하는 기계, 설비를 말하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인인데요.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양중기의 종류가 실기에 나올 때는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어라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포함하라 라는 건 괄호 안의 내용까지 적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크레인인데 크레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하는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인데요. 리프트 중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됩니다.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 승강기입니다.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양중기라는 건 사람이나 화물이나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운반하는 기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는 첫 번째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우리 왜 이사할 때 짐 싣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리프트입니다.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만 해당되고요. 0.1톤은 100kg이에요. 100kg 이상인 것만 해당됩니다. 곤도라하고 승강기까지가 양중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란 역시나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횡행, 권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호이스트가 이렇게 훅에 물체를 매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요. 크레인보다 조금 규모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인의 종류 및 특징, 그죠? 드래그 크레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연약지 작업은 불가능하고 기동성이 크고 미세한 인칭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드래그 크레인, 바퀴에 차바퀴 같은 휠이 있는 건 휠 크레인. 그 다음에 크롤러 크레인, 그죠? 요 크롤러는 바퀴가 탱크 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죠. 롤러 바퀴로 돌아가는 거, 크롤러. 그 다음에 케이블로 된 케이블 크레인. 천장에서 공장에 가면 많죠? 천정에 이렇게 크레인을 설치해서 물체를 매달고 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천정 크레인, 주행 크레인.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높이까지, 그죠? 이렇게 서서 물건을 이렇게 매달아서 올려주는 타워 크레인 같은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은 말 그대로 크레인인데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인데요. 리프트의 종류는 실기에도 간혹 나오니까요.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건설 현장에 쓰는 건설용 리프트.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 보면요. 옆에 이렇게 레일이 있고 이렇게 박스가,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고
그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요. 일단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완전히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20층 건물이다. 그죠? 건물 짓기 위하여 자재고 사람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죠. 그때 쓰는 게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건설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건설용 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건설용 리프트는요, 여기 사람도 타고 아까 제가 화물도 싣는다 그랬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써요. 근데 산업용 리프트는 건설 현장이 아니면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합니다. 건설 현장 외의 장소에 쓰는 게 산업용 리프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 가면 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 있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입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고요.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 운반하는 거 있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입니다.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인데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프트의 종류는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양준기는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몇 톤?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되는 것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양준기에 해당되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돌라란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나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인데요. 보통 이제 조선소 같은 데 가면 대형 큰 배가 있잖아요. 이 배에 도장, 페인트 칠 같은 거 하는 작업 할 때 작업자들이 이제 여기서 서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운반구를 이렇게 매달아 내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작업자들이 서서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곤돌라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고요. 승강기의 종류도 역시나 아까 리프트 종류처럼 한 번씩 실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금 변화가 되어서 기억해 볼게요. 승강기의 종류는 첫 번째,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하고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나 화물 취급자 한 명은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만 타고요. 적재 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화물용이 있겠죠. 여기 제외된 게 소형 화물용 되겠죠.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 이거는 취급하는 사람도 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탑승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마트도 많이 쓰잖아요.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목 정도 기억하시고요.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중기 방호장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각호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너무 양중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싣지 마라. 그죠? 너무 많이 실으면 우리가 10인승 엘리베이터에 11인이 타면은 삐 하고 움직이지 않죠. 이게 바로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돼요. 이 크레인에 지금 화물을 이렇게 해서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는데요. 이게 끝까지 감겨버리면 화물이 부딪히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는 게 공과 방지 장치. 과도하게 감지 마라. 과도한 감김을 하지 마라. 감김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정지해야죠. 자,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 나머지는 다 비상정지 장치죠. 자, 그리고 움직이고 제어해야죠. 그죠? 제동장치. 그래서 양중기에는 공통방호장치 요겁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너무 많이 싣지 마라. 공과방지장치, 너무 과도하게 감지 마라. 비상정지장치, 비상기에 정지하라. 제동장치, 움직임을 제어해야 된다. 그죠? 이게 공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각각의 방호장치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요거 볼게요. 공과방지장치는 아까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지 마라 그랬죠.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그죠? 달기구의 윗면하고요. 드럼, 상부도르의 트롤리 프레임 등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간격을 0.25m 이상, 그죠? 이 간격을 0.25m 이상 띄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스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동식일 때는 0.05m 이상으로 한다. 그죠? 보통 때는요, 0.25m를 띄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는데, 직동식일 때는 0.05m 이상 남기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치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로프에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 만약에 공과방지 장치가 없다면 이제 멈춰야 되는 높이에서 삐삐삐 이렇게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멈추게 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리프트 두 번째, 요건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요. 요거 볼게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볼게요. 20층의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탑승장에서 이제 리프트에 사람들이 타고, 그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를 멈추고 출발하는 게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있어요. 안에서만 스탑하고 스타트하고 스탑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위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20층 창틀에 딱 맞춰서 스탑을 해야 사람이 창틀을 통해서 20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사람이 타고 스탑하고 스타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1층에서 20층을 보고 대충 멈췄겠네 하고 이렇게 조종하면 이 창틀하고 간격은, 창틀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멈춰버리면 올라가다가 사람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운반구 내부에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사람 없이 1층에서 리모컨식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인 작동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또 보면 리프트 조작반에 조작 스위치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조작하는 스위치는 조작하는
담당자만 조작할 수 있게 하고요. 함부로 임의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의 방호장치인데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 이렇게 기름에 압력을 쓰다 보니까요. 압력이 높을 때는 또 위험해지니까 이럴 때는 유압식 크레인에는 안전 밸브에 대하여 전격 하중을 건대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죠?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 밸브 필요하다는 거고요. 와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괄호.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 해지 장치는 자, 이게 훅이 있죠. 훅이 있는데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매달았다, 그죠? 근데 훅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벗겨질 수 있잖아요. 훅을 이렇게 걸어주는 고리죠. 요거를 해지 장치다라고 합니다. 훅 등으로부터 와이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설치한다? 해지 장치를 한다. 그죠? 그래서 해지 장치는 이렇게 훅이 있다면 줄거리가 이게 물체를 매다는 줄거리인데요. 줄거리가 이렇게 벗겨지지 않게 요 훅을 잠궈주는 장치를 해지 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지브 경사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 그죠?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 조정 점검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항상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두 대의 크레인이 작업할 때는 감시하는 감시인을 두거나 신호수 배치해야 합니다. 주행로상에는 멈출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행로에 두 대의 크레인이 있을 때는 감시인과 스토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고요. 겐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닥에 레일이 있어서 작업장 바닥에 이렇게 레일이 있어서 이 크레인이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매다는 크레인이 레인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할 때는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 크레인의 돌출된 부분과 다른 구조물 사이에 공간을 40cm 이상.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또 구조물과 이 돌출된 부분 사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부하고 구조물은 4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중기의 방호장치 별표 3개인데요. 작업형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양중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인,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는 리프트죠.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는 승강기까지가 우리 양중기였는데요. 근데 양중기 중에서 우리 뭐 있었습니까?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죠? 리프트는 어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무슨 하중이요? 적재 하중, 짐을 싣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 되어야 양중기에 포함되더라.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양중기의 방호장치인데요. 앞에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방호장치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용은 자동차 정비할 때만 쓰기 때문에 방호장치 제외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풍방호장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양중기는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된다. 과부하 방지장치. 전부 다 와이로프로 감아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감으면 안 되죠. 위에서부터 아까 대충 0.25m.
직동식은 0.05m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춰야 합니다. 공과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시에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네 번째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 이상 유무, 그죠? 제동장치까지가 양중기 방호장치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통 방호장치입니다. 그럼 이제 공통을 제외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크레인은요, 훅에는 훅을 잠그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줄거리 벗겨지니까 요 장치가 필요하죠. 훅의 해지 장치. 유압식 크레인에는 안전 밸브. 요거는 실기 넘어가서 크레인의 방호 장치를 4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이거 적으시고요. 5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방호 장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방호 장치 볼게요.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두 번째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되는 공과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시 정지하는 비상 정지 장치. 네 번째 움직임 제어하는 제동 장치까지죠. 자,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도 역시나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적으셔야 한다면 훅의 해지 장치,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 밸브가 방호 장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인데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방호장치 설치에서 제외됩니다.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 대략 0.25m, 직동식은 0.05m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에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 장치고요. 이것도 추가로 적으시오 할 때만 추가라고 기억하세요. 공통해서 적으시고요. 조작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게 잠그는 조작반 잠금 장치.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곤돌라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두 번째 공과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정지 장치, 네 번째 제동장치, 공통방호장치 4가지죠. 승강기 볼게요.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 공과 방지장치, 세 번째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 제동장치, 공동방호장치 위에 추가 3가지. 그죠? 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외우는 방법이에요. 파이널 최종. 멈추는 스위치라고 기억할까요? 그래서 우리 리프트만 타도요 멈출 때 덜커덩 하는 게 있는데 승강기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멈추죠.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있어서 멈출 때 흔들림이 크게 없게 충격을 줄여주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최종 멈추는 스위치 이렇게 머리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출발하는 엘리베이터 못 보셨죠? 출입문 인터록, 출입문이 닫혀야 출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속도 조절기 또는 조속기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기계,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일정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 속도 범위로 조절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에만 추가되는 3가지, 그죠? 최종 멈추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닫혀야 출발하는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하는 속도 조절기 3가지 추가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다 실기 대비해서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크레인과 건설물과의 통로 볼게요. 주행 크레인 또는 선의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통로 폭은 얼마? 0.6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통로는 얼마입니까? 0.6m로 합니다. 다만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 근데 기둥에 접한다. 기둥에 접할 때는 얼마로 한다? 예, 0.4m로 한다. 그죠? 통로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 보수, 점검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물 등의 벽체화 통로입니다. 그죠? 다음 각구 간격을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크레인의 운전실,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하고 건설물 등 벽체의 간격, 거더의 통로 끝과 거더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벽체 간격은 얼마로 한다? 0.3m로 한다. 그래서 통로는 0.6m인데요. 통로 끝과 건설물 벽체 그죠? 통로 끝이 나오면 얼마로 한다? 0.3으로 한다. 그죠? 우리 앞에 기둥에 접할 때도 0.4지만 앞에서 나왔죠. 그죠?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들 돌출부와 다른 설비도 0.4m였거든요. 그래서 통로는 0.6m, 기둥에 접하거나 돌출부와 설비와의 간격은 0.4m, 통로의 끝과 건설물 또는 통로의 끝과 다른 부분과는 0.3m로 한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요. 한 번씩 필기 출제되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현재 설치하거나 조립하거나 수리나 점검이나 해체할 때의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크레인은 물체를 매달고 올라가는데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높은 크레인이 붕괴할 우려도 있죠. 이럴 때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워 크레인 보면은요, 몸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요. 이게 아파트 50층 지으면 50층까지 물건을 올려줘야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기계들은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때, 악천후 시에는 전부 다 작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건 공통이겠죠. 그죠?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합니다. 크레인의 성능,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한다. 그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타워 크레인 작업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의 포함사항,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항상 이 타워 크레인은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또 바람이 셀 때는 굉장히 붕괴 우려가 높죠. 사고가 굉장히 많은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요. 타워 크레인을 작업하는 작업 계획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타워 크레인도 종류나 형식이 있겠죠. 타워 크레인의 종류나 형식. 이 타워 크레인 종류에 따라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하는 순서가 다 달라요.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요. 높은 층까지, 그죠? 화물을 운반해 주는데요. 이게 10층일 때는 10층 높이지만 20층 더 올려줘야 돼요. 중간에 자꾸 끼워서 높이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체는 좁고 높이 올라가니까요. 설치할 때도 그렇고 조립할 때도 그렇고 해체할 때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붕괴되지 않도록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연결할게요. 크레인 종류와 형식에 따라 순서 바뀐다.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데까지 이렇게 조립이나 해체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나 그 다음에 설비나 방호 설비 많이 필요하겠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나 방호 설비, 그죠?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나 설비다. 지금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들어올리는 장비, 끼워 넣는 장비, 기타 설비들 이렇게 지금 필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자 못하겠죠. 작업 인원의 구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인원, 역할.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정하자. 그죠? 인원 및 역할 이렇게 줄이시고요.
타워 크레인 지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 타워 크레인을 땅에 이렇게 와이로프로 매달거나 붕괴되지 않고 지지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될 거는 타워 크레인 종류나 형식에 따라 뭐가 바뀐다? 순서 달라진다 하시고요.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나 설비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어떤 역할 알아? 작업 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 타워 크레인 붕괴되지 않게 지지하는 방법,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까지 5가지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금방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나왔다, 그죠? 사업주는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상 높이로 설치할 때는 건축물 벽 등에 지지하도록 벽체에,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는 벽체에 타워 크레인을 이렇게 지지해서 이 타워 크레인이 서 있도록 이렇게 벽체하고 연결해 줘야겠죠, 그죠? 해야 합니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체가 없을 때는 와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서류나 설명서대로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그죠?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한다. 필기에 간혹 가다 보면 건축구조나 건설기계나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인데요. 다른 자격증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사.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전기술사나 지도사,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축구조,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킬 때는 매립이나 관통,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벽에 매립하거나 관통하는 방법으로 지지해야 되고요. 건축 중인 시설물의 지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시설물에 지지할 때는 그 시설물이 안정적인가,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씩 필기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을 때는 와이로프로 묶어서 땅에 지지를 합니다. 와이로프로 지지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라. 그죠? 역시나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나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합니다. 자, 서면 심사 서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여기부터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은 타워 크레인을 땅에 묻기 위해서는 지지 프레임이에요. 땅에 이걸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부터 묻어야 됩니다. 그죠?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합니다.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그죠? 와이로프를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요 지면과 있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여기도 60도 이내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2개가 보이지만 뒷면으로도 역시나 하고 그래서 최소한 4개소 이상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와이로프와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당연히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이 있어야겠죠. 와이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이 와이로프를 이제 아까 여기에 전용 철물에 여기에 고정하는 기구에 고정하는데요. 이걸 와이로프를 손으로 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립을 사용해서, 그죠? 이렇게 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그래요. 자, 이 이제 와이로프를 타워 크레인을 땅에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땅에 전용 지지 프레임부터 이렇게 땅에 묻어둬야 되겠죠. 이렇게 4개를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요 각도 몇 도? 60도 이내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몇 개소? 4개소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4개소 이상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전용 지지 프레임에 이렇게 연결할 때는 여기 뭐를 써라? 샤클과 같은 고정기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뭐 철사로 묶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고정하는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라 라는 거고요. 가공전선이 뭐냐면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봇대 전선을 뜻해요. 와이로프 전부 다 금속인데요. 타워 크레인 금속인데요. 윗부분에 전선이 이렇게 접근한다면 근처에 있는 전기선에서 유도 전기가 흘러서 짜라락 타고 내려와서 운전자 감전 또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탑승의 제한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자, 크레인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했을 때는 여기에 볼까요?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전용 탑승 설비를 하고 추락을 방지했다면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크레인인가 하면 우리 전봇대예요. 전선 작업 왔는데 한전에서 나왔는 차를 보면 바퀴가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죠. 이 바가지에 작업자가 이렇게 타고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전용 탑승 설비가 있고 추락하지 않는 조치를 했을 때는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 탑승 설비를 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조치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탑승 설비. 다시 말하면 이동식 크레인의 이 바가지에 지금 작업자가 탔잖아요. 이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 이게 탑승 설비에 탔지만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고정하던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서 이중 안전, 그죠? 추락 시에 안전대가 추락을 방지해 주어야 되고요.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대, 안전난간이 바로 추락에 대한 방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 이게 내려올 때는 동력으로 내려와서 작업자가 내려야지 뛰어내려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크레인에 사람이 타면 안 됐는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을 때는 태워도 된다는 거죠. 전용의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해야 되니까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탑승 설비가 있는 것 빼고는 근로자 운반이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부의 비상정지 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리프트에는 반드시 비상정지나 조작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다면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시켜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자동차만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근로자 탑승시켜서 안 되고요. 곤도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다음 각호 조치를 했을 때는 상관없다. 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고,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화물 취급자도 탈 수 없었죠. 근로자 탑승시켜서 아니 되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요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대표적이죠. 작업을 할 때 승차석, 사람이 타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시켜서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지게차에는요, 지게차 이렇게 있으면 포크에 작업자가 이렇게 올라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적재함, 짐을 싣는 곳에 근로자 탑승하면 안 되죠. 그죠?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 탑승하면 아니 됩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역시나 짐만 실어야죠. 근로자 탑승하면 안 되고요. 자, 뭐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레인 작업 시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인양할 화물 둘 다 괜찮습니다. 시험에는 때로는 하물, 때로는 화물로 나오는데요.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면 아니 돼요. 크레인을 가지고 귀찮다고 여기에 이제 바닥에 상자가 있는데요. 크레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매달아서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데 크레인을 가지고 이걸 밀어서 이동하는 작업 안 된다라는 거죠. 유류 드럼통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이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서 운반한다. 그죠? 함에 한번 담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운반하고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하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크레인으로 충격을 가해서 분리하는 거 안 됩니다.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요거는 작업형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레인이 이렇게 화물을 운반하고 지나가는데요. 밑에 작업자, 여기 앞에 작업자가 있죠.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크레인이 지나가야 되고요. 밑에 사람이 있다면 작업자 머리 위로 크레인이 짐을 싣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마라. 그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면 동작에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사업주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타워 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타워 크레인 간에는 신호자를 배치해서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작업에서 하면 안 되는 작업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기에 잘 나오는 게 악천후 시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작업형까지도 잘 나옵니다. 자, 바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워 크레인은요. 50층 건물이 올라가면 이 타워 크레인이 50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서 그죠? 올려줘야 되는데요. 몸체가 좁은데 높이 올라가니까 바람만 불어도 이게 붕괴가 잘 되겠죠. 자, 첫 번째, 바람이 가장 약할 때.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 10m/s를 초과할 때죠. 이때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조립이 안 된 작업이죠. 완전 조립이 안 된 작업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타워 크레인의 일부를 설치한다고 볼트를 풀어놨거든요. 조립한다고 볼트가 덜 채워졌어요. 이럴 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이 적게 부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완전 조립이 안 된 거 하면 안 된다 기억하세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매 초당 15m를 초과, 15m/s를 초과하게 되면 일하지 마라. 그죠? 약한 태풍 정도 됩니다. 일하면 안 돼요. 바람이 15m 초과하면 일하지 마라.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한 태풍이에요. 바람이 초당 30m를 초과하거나 30m/s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 지금 바람이 30m를 초과하는 태풍이 불고요. 지진이 중진 이상 지나갔어요. 이럴 때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겠죠. 지금 태풍 불고 난 다음에 그 점검 한번 해봐라 하겠죠. 지진이 있었으니까 옥외에 게 괜찮나 점검해라. 그죠? 이렇게 초당 30m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외에 있는 양중기는 이상을 점검합니다.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 30m/s 초과. 요거는 지진은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옥외에 달려가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돼요. 자, 주행 크레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퀴가 있어서 물체를 매달았는데요. 물체는 이미 15m부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치만 아웃트리거를 뻗어서 30m가 넘어가면 이탈 방지 조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태풍 부는 30m다.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태풍.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초과, 35m/s를 초과할 때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나 승강기 등에 대하여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그래서 가만히 서 있지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35m가 넘어가면 이제 와이로프로 이렇게 지지하거나 붕괴 방지 조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이 제일 작게 부는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합니다. 그 다음 바람이 초당 15m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그랬죠. 타워 크레인 운전을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외에 있는 양중기는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때는 옥외에 있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라. 승강기가 붕괴되는 것 또는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승강기 리프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할 때의 조치인데요. 자,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안 되어서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 지휘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작업 지휘자 이행사항 또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지휘자 공통이죠.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를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합니다. 두 번째 공통,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공통이요. 아까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 근로자의 출입 금지 조치를 했죠. 근데 이렇게 승강기를 설치, 조립, 수리, 점검할 때는 추락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이것만 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요.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높이 올라가는 작업은 전부 다 중지한다 그랬다. 그죠? 자, 네. 작업 시작 전 점검 또 별표 3개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크레인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천정 크레인 한 개 그려볼게요.
천정에 있는 레일을 따라 물체를 매달고 왔다 갔다 하는 크레인입니다. 그죠? 첫 번째, 와이로프, 사고 나기 직전에, 이게 보면요. 이거죠. 첫 번째, 이거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줄이 끊어지면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근데 와이로프는 정기 점검 때 봤다라고 확인했다라고 할게요. 이게 작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점검인데요. 언제 와이로프가 몇 프로 따랐네, 끊어졌네,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와이로프는 정기 점검에서 확인했지만, 와이로프가 아무리 안전해도 통하고 있는 곳이 날카롭거나 한다면 와이로프 끊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줄이 끊어지면은 사고 난다. 그죠? 와이로프가 아니라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레일인데요. 이 레일에 이상이 있으면 전체가 또 이탈하는 사고 나겠죠. 주행로의 상측, 그죠?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여기 레일이 2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탑하는 기능이에요.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추면 사고를 막아줄 수 있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기계 전체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이거는 스탑하는 기능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크레인, 그죠? 생각해 볼게요. 예, 이렇게 천정 크레인입니다. 그죠? 물체를 매달고 가는데요.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나는데 와이로프는 점검했다라고 생각하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주행로의 상측이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스탑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기계를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 장치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크레인은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가 있어서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가는 건데요.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이렇게 차체는 작은데 높이 올라가서 물체에 매다는 건 지반이 안 좋아도 넘어지는 사고 납니다. 합쳐서 1번.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의 상태.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고 지반이 안 좋아도 사고 난다. 함께 1번으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스탑하는 기능인데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이 두 개는 이제 스탑하는 기능이다. 그죠? 기계 전체를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 기능. 여기서는 운전 장치인데 여기는 조정 장치 해놨죠. 그죠?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 기능.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및 앞에서 이 공가 방지 장치가 없는 크레인은 경보 장치, 삐 하는 경보 장치 있어도 된다 그랬죠.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도요,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가 있고 차체는 좁은데 물체를 매달고 이동하는 크레인, 그죠? 줄이 끊어져도 사고가 나지만 이렇게 물체에 매달고 이동하는데 지반이 나빠도 사고 난다 했습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탑 기능이다. 그죠? 차 전체를 스탑, 기계 전체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달려가니까 속도나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및 공가 방지 장치가 없을 때는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도 역시나 와이로프로 감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요.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번째 스탑 기능인데요. 브레이크 및 클러치인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리프트는 방호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방호 장치 포함된 거 주의하시고요. 곤도라는 와이로프가 감아 올리고 내리고까지 안 하기 때문에 줄 상태를 그대로 봅니다. 와이어로프나 슬링 와이어의 상태, 줄의 상태란 뜻이에요. 줄의 상태. 그 다음에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이고요. 클러치가 없다, 그죠? 간단해서 줄을 감아 올리고 내릴 것도 없이 줄의 상태를 바로 보자. 와이로프 슬링 와이어의 상태고요. 방호장치 브레이크에서 클러치까지 보는 건 리프트고 방호장치 브레이크만 보는 건 곤도라다, 이렇게 구분해서요. 이 작업 시작 전 점검은 4가지 구분해서 좀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양중기 와이로프 등인데요. 오늘 공부한 게 많았거든요. 중요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중기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중기 종류 기억하시고요. 양중기의 방호장치, 그 다음에 우리 양중기의 악천후 시의 조치, 그죠?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번 시간 내에 핵심 키워드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